차량을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 네. 경매에 출품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차량을 고객이 알아보셨을 때 네. 200 정도를 주신다고 했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290 정도 출품을 했는데 네. 만일에 10만 원 올려서 300 정도 낙찰돼도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출품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출품하는 방식의 또 좋은 점이나 단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장점은 뭐냐면 흥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 차량을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파실 때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맞아요. 예, 네. 주눅 들어가지고 네.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차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엄청 낮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끌려가는 것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경매장에 출품을 하게 되면은 이런 흥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한테 물론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는데 차량을 탁송무로 경매장으로 보내시고 관련된 서류만, 이전 서류만 대시보드 콘솔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알아보셨던 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시작가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죠. 흥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네. 차량을 보내주시면 된다. 네.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가격의 신뢰도라는 거죠. 네. 우리가 딜러분 한 분한테 가서 이 차량을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팔지 않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가죠.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선택하겠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가격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차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면 굳이 그렇게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내 차의 진짜 적정 시세가 바로 나오겠죠. 나오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팔 차가 딜러가 100만 원을 얘기했어요. 네. 딜러는 100만 원에 사갖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분은. 그렇죠. 다른 분은 120만 원, 다른 분은 130만 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대감에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경매장은 차량을 놔뒀어요. 시작가를 200만 원에 정해놨죠. 어떤 사람은 230만 원에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250만 원을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300에 가져가겠다. 다 달라요. 그 기준점은 그분이 맥스로 잡은 그 입찰 금액 플러스 내가 단돈 얼마라도 넣어서 팔 수 있다는 그 기준점이 그분들은 있으니까. 그렇죠. 가격을 그런 그렇게 할 수 부분이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판매하는, 사는 용도도, 내가 사는 용도도 다르지만 이 차를 사갖고 가는 용도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경매장은 수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높게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격에 대한 신뢰도만 맞는다라면 이 차량에 내가 잘 팔았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장이 그렇습니다. 내 차량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 여러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 차량의 가격은 신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서경매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적지 않은 분의 출품을 도와드려서 사실 단 한 분도 그분이 이제 앱이나 이제 상사 이런 데서 견적 받으신 것보다 낮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신을 느꼈고 그분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팔아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주변에 이 방법을 꼭 소개하고 싶다라고 참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출품 의뢰를 많이 주세요.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차량을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 딜러가. 네네 900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땡땡 앱을 통해서 그렇죠. 조회를 해보니까 한 1000에서 1050 정도 입찰 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경매장에 출품을 했는데 상사 900, 헤이 땡땡 1050, 저는 경매장에 1170에 팔았습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권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네. 경매장은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리성, 그 신뢰감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차량 이제 의뢰를 했더니 방문하는 그런 그 매입 딜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얘기한 금액과 좀 다른 금액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외판 감가를 좀 했다. 근데 그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그 작은 금액에도 마음이 상해서 안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외판 교환되면 죄인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경매장 같은 경우는 외판 감가 없고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메리트로 그러니까, 또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판 감가는 어차피 뭐 시작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한 판당 얼마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입찰을 보시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게 또 입찰가를 또 정하시겠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네. 돈이 바로 입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AJ 같은 경우 수요일 날 입찰이거든요. 그죠? 그럼 수요일 날 만약에 내가 차량을 보냈다라면 당일 날 이게 입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로 돼야 돼요.
그다음에 낙찰이 되고서도 그 상대 이제 차량이 낙찰 받은 낙찰자가 입금을 해야지 그 돈을 이제 다시 입금을 해주는 해드리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죠.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네네. 이제 대금 입금 오는 기간이 필요하다.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얼마에 낙찰받을지 모르니까 내 차가 똥값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는 물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도 없지만 내가 원치 않는 가격에 안 팔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시작가를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 물론 중고 시세보단 낮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중고 시세는 1,000만 원인데 난 1,500에 팔고 싶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고 시세가 1,000만 원이면 나 한 800 아니면 뭐 700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지만 그래도 완전 똥값. 이게 예를 들자면 진짜 너무 낮게 낙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에 시작가를 설정해 놓으면 그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네, 입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충정리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흥정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차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시면 네. 흥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 가격에 신뢰도가 있다. 왜? 내 차를 두고 회원사 여러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자, 그게 중고시장 여러 군데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쵸, 소비자분들 시간 낭비도 안 하시죠. 그렇죠. 되게 좋죠. 네. 자기 일상 하면서 여기서 그냥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단점이죠. 단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입금이 좀 늦어요. 입금이 경매가 끝나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이제 입금이 돼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입금이 약간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점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물론 이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단점을 찾자니까 단점인데 얼마에 낙찰될지 모른다. 단 우리가 받고 싶은 금액의 시작가를 써놓으면 그 밑으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 네. 거기까지 오늘의 이 경매 출품되는 차량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경매로 파는 게 더 많이 받는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경매로 또 차량을 또 판매하는 입장에서 네. 그분들은 그러면 경매가 그럼 가격이 높은데 그럼 경매장에서 차를 팔아야 되지 사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도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경매장 차량이 네. 싸지 않다. 네. 무조건 드라마틱하게 싸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경매장 차가 비싸서 난 못 잡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유추해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조건 경매장에 팔아야죠. 그건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살 때 경매장 가격에서 살 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세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거기서 안전장치가 있냐? 상한가를 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올라간다고 내 이 차 갖고 싶다고 해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시세 대비대로 우리가 상한가를 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가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개인 간 거래죠. 맞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차량을 사셔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어디예요? 경매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딜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경매장이 드라마틱하게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우리는 상한가라는 게 있고 시작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싸게 팔리거나 비싸게 사는 일이 없게끔 만드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하시는 게 오늘 영상에서 얻어가시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 영상은 없었어요. 네. 네,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고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싸지 않는데 왜 경매로 차를 사야 되나? 이거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